네, 그 마지막 TA4 하신 분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전해요. 저희는 이제 좀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회사인데 네, 개발자랑 퍼블리셔랑 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스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비트버켓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퍼블리셔가 쓰는 에디터가 다르고 네. 개발자가 쓰는 에디터가 다르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트버켓이랑 좀 잘 어울리는 에디터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좀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에디터가 있는지. 퍼블리셔라고 하시면 프론트 엔지니어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프론트랑 백엔드 엔지니어가 나눠져 있고, 프론트 엔지니어는 저희 회사에서는 거의 다 비주얼 코드 쓰고 계시고요. 네. 거기서 이제 연동을 하시거나 빗버킷이랑 연동을 해서 체크아웃을 받아서 뭐 디프를 떠서 연동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백엔드는 언어가 혹시 어떤 걸로? PHP 하고 있습니다. PHP요? 네. PHP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제트브레인의 PHP IDE 쓰셔서 그렇게 연동하셔도 좋은데, 근데 가장 좋은 건 혹시 맥 쓰세요? 윈도우 쓰세요? 지금은 윈도우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요? 네. 윈도우에 이제 소스트리라는 아틀라시안 제품에서 나온 그 편한 네.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트리에서 개발 환경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 ID에서 소스를 관리하게 되면 네. 좀 모든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좀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스트리, 윈도우에서는 소스트리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윈도우 커맨드 라인에서 좀 몇 개만 알면 되거든요. git pull, git 여러 가지 add, commit 이 정도만 알면 돼서 지라에서 브랜치 생성하시고요. 백엔드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프론트엔드 관련 이슈가 있을 테니까 그 각각 브랜치를 생성을 하시고 로컬에서는 제 개인 취향을 좀 투사하면 좀 커맨드 라인 위주로 하시고 아니면 소스트리를 사용해서 그런 툴들과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있는 기능들에 의존하지 말고. 네, 그걸 좀 경험해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클릭해서 무슨 기플릭 하거나 뭔가 우클릭을 해서 클릭으로 하면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령어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스트리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소스트리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히스토리 그래프까지 나와요. 수직으로. 그래서 소스트리 사용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사용하시는 사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레가시 시스템에 있는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 많아서 그 레가시를 붙일 때 레가시의 LDAP이라든가 아니면 그 AD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하는 거에 대한 예제라든가 그런 걸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기본적으로 LDAP하고 그런 그것들은 클라우드 자체에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관리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LDAP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사용자 관리 쪽을 그쪽에서 이름을 해서 쓰시는 거고요. 문제는 SS와 같이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청받는 사항 자체가 좀 많이 있는 게 기존에 있던 그 클라우드라는 아틀라시안 제품을 사용을 해서 보통 많이 구축을 하는데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자체가 SSO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국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럼 국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자기네 포탈에 로그인했을 경우 지다나 또는 컴플런스와 관련된 것들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고 싶다.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키텍처상 보시면 클라우드하고 지라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외부 SSO,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닌 아틀라시안 제품이 아닌 외부 SSO와 연동하는 방법 자체가 우선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결국은 외부 SSO,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SSO와
시스템과 연동을 하고요. 물론 그 외부 SSO가 LDAP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는 AD나 그런 부분들에서 사용자 관리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하시는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런 니즈가 많은 고객께서는 그런 LDAP 관리를 인사팀에서 하세요. 네, 그래서 윈도우즈 LDAP을 인사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라 관리자가 그런 걸 신경 쓰기 싫으시죠. 그리고 엄청 많고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그래서 지라의 메뉴에 보시면 LDAP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 디렉토리를 뭐 윈도우즈 LDAP이나 아니면 오픈 LDAP이나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결을 하면은 그 싱크로니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 변경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뭐 나가고 들어왔다. 이런 거를 다 이제 지라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지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싱글 사인온 말씀해 주신 이슈가 있어서 크라우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제품은 그런 LDAP들을 많은 LDAP들을 하나로 묶어줘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에서 크라우드 관리자가 그런 LDAP 사용자들을 좀 그룹을 중간에서 좀 입맛에 맞게 좀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LDAP에는 영향이 안 가고요. 그래서 크라우드에 재조정을 해서 지라나 컴플런스의 싱글 사이온부터 그룹 유저 관리까지 하시는 조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LDAP을 관리할 때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네, 권한은 별도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제 그룹명이 넘어와요. 뭐 개발 1팀 하면 지라에서 개발 1팀에겐 어떤 권한을 주겠다. 뭐 프로젝트별로 권한을 주고 그렇게 그룹별로 권한을 주면 개발 1팀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저희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이제 추가로 문의드릴 게 있어가지고 드리는데요. 방금 이제 LDAP 통해 가지고 조직 변경이 됐을 때 크라우드 통해서 지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조직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조직명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에서는 지라에서는 그룹명이 변경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룹 아까 개발 1팀이라고 하면 개발 1팀에 대한 프로젝트를 권한 설정을 줬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일일이 또 변경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 그룹명도 다 AD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룹명이 변경되면 지라에서도 변경이 되지만 근데 그 그룹명이 바뀌었을 때 권한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경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라에서 관리하는 그룹이랑 LDAP에서 관리하는 그룹이랑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지라에서 그런 걸 다 땡겨와요. 지라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 LDAP 연결할 때 지라에서도 크라우드를 연결하든 LDAP을 연결하든 리드 권한으로만 할 거냐 하면 땡겨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라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이유는 라이트 권한을 주면 지라에서 어떤 관리자가 인사팀이 아닌데 뭐 그룹명을 변경하다거나 사용자 변경하면 그게 LDAP에 또 반영이 돼요. 그 계정에 권한이 있다면 그래서 항상 고객들 보시면 인사팀에서 리드 권한의 아이디만 딱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라에서 리드만 합니다. 그래서 그룹하고 사용자만 계속 끌어오고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다 읽게 합니다. 뭐 그룹이 없어지면 그것도 리드해서 그룹 없어지고요. 생기면 또 생기고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다. 네, 저는 조금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랑 서버 버전의 차이를 조금 제가 에드온이랑 아까 REST API를 들으면서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가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용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클라우드 쪽 뭐 REST API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제 뭐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 뭐 클라우드 쪽과 관련된 부분에 REST API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지금 당장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REST API와 관련된 문서를 보시면 거기에 규격이
뭐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크리에이트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REST IP 규격들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지만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봐야지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뭐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서들만 보시면 각각의 REST API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자체는 URL 정도만 보셔도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드온 같은 경우는 어렵나요? 그게 제가 아직 직접 만드시는 작업을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보였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바 쪽과 관련된 기본 상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SDK 자체 문서를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가장 심플하게 그냥 뭐 헬로우라는 어떤 것들을 딱 찍을 수 있을 정도는 가능은 하세요. 물론 그 헬로우가 아닌 실제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왁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SDK 개발 문서를 보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화면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나오게 하는 부분들은 일정 기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한 의도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서도 구현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아틀란시아 서버 제품군이랑 클라우드 제품군이랑 애드온을 개발하는 방식이 약간 틀려요. 일단 서버군은 그 우리가 이제 애드온을 만들 때 커리문 관련된 것들을 하드 코딩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부 가능한데 그 클라우드 제품군 같은 경우는 실제 아틀란시아 클라우드 그런 DB의 직접적인 액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 막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제품도 현재는 서버용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지만 그걸 클라우드용으로 이제 컨버트하기 위해서는 좀 DB 쪽 수정이라든지 혹은 아예 테이블을 생성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로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 해도 되나요? 네, 저기 그 SSO 그 아이덴티티 유저 매니지먼트에 관계된 거 좀 또 좀 하고 싶은데 그 AWS는 작년하고 올해가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롤이라는 걸 많이 넣었더라고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그러니까 지금 그 클라우드라는 거, 클라우드 말고 CROWD 아틀라시안의 그 클라우드 그 사용자 관리하는 거에 그런 롤 같은 AWS의 롤 베이스 액세스 하는 그런 비슷한 것들 개념이 좀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인사과에서 부서 이름하고 바뀌어도 어떤 임의적으로 롤을 갖다 정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있는지, AWS의 롤 베이스 액세스 같은 그런 롤의 개념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스트라이드가 있는데 그 전까지 힙챗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힙챗은 저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힙챗이 점점 스트라이드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제가 지금 시작한다면 스트라이드를 시작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동영상 화상이 되는 비디오 화상 컨퍼런스가 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스트라이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서비스에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슬랙을 제가 많이 쓰지 않았지만, 예전에 쓰고 안 썼지만, 지금 슬랙이 혹시 그 동영상 화상이 되는 건 화상 컨퍼런스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힙챗이 스트라이드로 업그레이드 된 거냐, 힙챗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냐, 그 다음에 그 슬랙도 그 영상 화상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AWS 롤 관련된 그런 비슷한 기능은 클라우드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제 그룹 관련된 기능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의 주신 힙챗 클라우드는 없어질 거고요. 스트라이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슬라이드도 화상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녕하세요. 저는 슈화입니다. 저 질문은 좀 간단한 건데 그 밑바퀴 파이프라인 스테이에서 그 빌드는 스케줄 빌드 있는데 뭐 1시간마다 하루마다 한 번 그거는 스몰 팀에서 코드는 많이 하루하루 바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때 뭐 마지막 빌드가 सक्세스된 빌드면 그냥 스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에서 마지막 빌드가 석세스할 때 스킵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데모 영상을 준비했을 때는 특정 브랜치에 머지 됐을 때 빌드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께서 어떤 브랜치들을 많이 생성을 하고 그게 머지 됐을 때만 이게 빌드가 성공하냐 안 하냐 아니면 그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PR을 보낼 때 그때 빌드가 돌아요. 그래서 빌드가 성공했을 때만 머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설정들이 그런 비트버킷 파이프라인 설정 야물 파일로 제공이 돼요. 그런 샘플들이 이제 또 아틀라시안에서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되고요. 제가 그리고 스몰 팀이던 아니던 이게 주기적으로 스케줄 잡이 돌면은 파이프라인은 조금 약간 손해예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은 시간당 과금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레파지토리당 50시간이 무료고, 그러니까 큰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PR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 액션이 있을 때만 빌드 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질문하신 그런 석세스 됐을 때 패스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그 마지막 세션에서 소개해드린 약간 저희는 비즈니스 팀이 많고 IT 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외주를 주는 회사인데요. 근데 컴플런스를 저희가 조금 활용하려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같이 좀 비즈니스 위주의 회사들은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이나 뭐 그 기술들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일단 팀별로 보통 문서를 그걸 만드는데 그럼 이걸 일단 정책을 오픈해주고 제안하는 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제안하고 내가 열어주고 싶은 것만 열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내가 공유할 것만 그 스페이스에다가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모든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오픈할 것인가 이런 오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민감해하고 정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생겨서 보통 고객사 같은 데서는 그런 컴플런스 스페이스 권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혹은 아틀란시아가 생각했을 때 컨플런스로 들어오는 컨텐츠는 일단 저는 오픈돼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발표했던 세션에서 컨플런스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글로벌 퍼미션도 있고 스페이스별로 퍼미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고객이 그런 걸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내부에서도 너희 팀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당연히 컨플런스를 크로즈해서 만들고 그 팀 리더들이 원하는 사용자들을 추가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는 좀 케이스마다 틀리지 않을까. 네, 혹시 다른 사례? 혹시 회사가 스타트업이신가요? 아니면 기존 좀 업력이 좀 있으신? 2,
3천 명이요? 그러면 그 보안 요구사항이 되게 강력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스페이스가 막 넘쳐나고 막 그런 게 좀 중구난방이라 그런 변경 관리나 그런 권한 신청을 지라의 프로젝트나 서비스 데스크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리자께서 아니면 관리자가 아닌데 스페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관리자에게 프로젝트로 이슈로 하나 생성을 해서 그렇게 다 처리를 해줬어요. 이게 스페이스 권한이나 이런 거를 한번 주기 시작하면 엄청 복잡해지고 그 절대 어드민은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어드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어드민이 바쁠 때 옆에 직원이 뭐 좀 해줘 하면 바쁘니까 줘요. 그리고 이 직원이 바쁠 때 또 줘요. 어드민이 거의 아메바 수준으로 막 늘어나다 보면 시스템이 되게 느려져요. 근데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는 게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드민 수는 최소로 가져가시고 그런 변경 관리 같은 거를 지라 프로젝트나 서비스 데스크로 구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고객사께서는 프로젝트 만드는 걸 아예 서비스 데스크로 구현해서 프로젝트 생성 요청하면 바로 생성되게 그런 걸 구현해 놓으신 고객사도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페이지별로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플런스랑 AD랑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이제 그룹을 긁어오고 그 페이지에다가 그 그룹만 보거나 아니면 그 그룹만 에디트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용자만 에디트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아는 뭔가 기능을 추가할 때는 아틀라시아 커뮤니티나 그런 데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투표수가 아주 많으면 그때 검토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내에서는 지금 사내 포탈에 로그인을 한번 하고 그 SSO 인증을 클라우드로 던져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내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직접적으로 아틀라시안 제품이랑 LDAP이랑 연동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해달라라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 SSO 인증이랑 LDAP이랑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 고객께서도 네. 클라우드에 인하우스 툴을 인증을 많이 붙이셨는데요. 그 클라우드에 윈도우즈 LDAP 같은 걸 붙이면 윈도우즈 LDAP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한번 긁어오고 인하우스 툴에서 로그인하고 그 로그인 세션 물고 있으면 바로 싱글 사용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하고 LDAP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네. 클라우드랑 LDAP은 연동은 안 돼 있고요. 네, 먼저 연동을 해보시고요. 테스트 그룹만 만드셔서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 하나 생성하시고 LDAP 물려서 한번 그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싱글 사이온 지라 컴플런스까지 설정해 놓으셨다면 인하우스 툴에서 지라까지 그냥 컴플런스까지 되게 유연하게 그냥 움직여요. 그렇게 쓰시는 고객사가 있으세요. 네. 네, 그 컴플런스 이제 발표하셨던 TA 두 번째 이제 발표하셨던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컴플런스를 지금 뭐 사용자 도움말이나 FAQ나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사용자 도움말이나 FAQ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버전별로 프로그램 버전별로 구성을 한 다음에 외부 고객에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뭐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프트그램 장태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지라랑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규모는 10명 이내 개발자의 작은 규모인데요. 마지막 발표하셨던 분께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게 일종의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도구라는 건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방법론이라는 게 결국엔 뭐 아침에 미팅을 하고 뭘 할지를 서로 얘기하고 뭐 이슈 등록하고 코드 작업하고 뭐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야 뭐 코드 리뷰를 하고 뭐 그럼 집에 못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더 많아지고 이게 정말 관리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오히려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죽이기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례들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를 뭐 사용을 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혹은 이런 도구들을 손에 익는 과정을 지났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측정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나 해서 그런 것들 혹은 정말 극대화된 효율을 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전후에 대한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거꾸로 저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개발자가 과연 일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일단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요. 어떤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이슈만 관리해 놓고 안 보거나 아니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처리해서 끝내버리거나 뭐 정말 까먹을 것 같은 것만 간간히 등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산발적으로 단기성 업무들이나 뭐 버그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짧게 해결되는 경우도 좀 뭐 많이 있는 경우라서요. 예. 혹시 그런 것들을 뭐 다른 솔루션 레드마인이나 뭐 그런 걸 쓰시나요? 아니면 윈도우 스티커 메모를 씁니다. 일단 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라랑 컴플러스가 좋아서 이 회사를 왔어요. 그 전에 이제 개발자였고 일단 그렇게 해결한 이슈가 히스토리가 안 남아요. 그러면 사람이 떠나면 완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쓰면 블루 스크린 다음 내일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토리가 안 되고 개발자 월급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개발자 월급 되게 비싸요. 근데 개발자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개발자 속도도 몰라요. 그리고 야근을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지라를 쓰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스프린트를 계획을 하고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 개발팀이 이 2주에 20맨데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20맨데이를 해결하고 야근을 안 하는 게 목적이고, 왜냐하면 개발자 멘탈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개발자만 그런가요? 아무튼 개발자가 그렇게 이슈 관리를 왜 안 하는지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슈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개발자가 했던 것들이 이력이 남아야 된다. 개발자는 떠나도 코드는 남고 산출물 남아야 된다. 그랬을 때 최고의 솔루션은 저는 지라랑 컴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레드마인도 써보고 외산 제품도 써봤지만 지라가 어드민만 힘들지 엔드 유저한테 쉬워요. 엔드 유저가 이슈 만들고 뭐 브랜치 만들고 그냥 커밋하고 이 활동만 하면 돼요. 안 되면 그냥 어드민만 쪼면 돼요. 그럼 어드민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싼 개발자를 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지라가 좋고요. 이유는 지라 이슈에 대한 히스토리가 다 남고 그에 대한 대시보드도 구성되잖아요. 그 대시보드들이 뭐 저희 고객사께서 2주간 업데이트 안 된 이슈들 이런 걸 리포팅을 매일 아침 받으세요. 그걸 쪼기 위함이 아니라 왜 안 됐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빨리 찾기 위함이죠. 그리고 좀 팀이 커지다 보면 일이 되게 펜딩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좀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가시화해 주는데 좋은 게 저는 지라가 가장 좋더라고요. 뭐 레드마인도 오픈소스긴 하고 약간 지라 비슷한 테마가 있지만 레드마인 관리할 엔지니어 한 명 월급 아낄 바엔 전 지라를 씁니다. 그래서 전 개발자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니징하기 위해선 전 지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족한 효과는 제가 이전 회사에 이제 스타트업 지라에 항상 좀 취해 있을 때 경영자께서 그 전에는 개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뭘 패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요즘 우리 개발자들 뭐해 이런 질문에서 지라를 도입하고 컴플런스 도입했을 때 그 이슈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같이 이미 좀 개발팀하고 운영팀에게 좀 가까이 오게 된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경영자도 이제 아세요. 전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뭐 오전에 회의하고 이런 것들 뭐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저희도 예전에는 그 스크럼 회의를 아침마다 하는 걸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권장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걸 하면서 매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먼저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왜 해야 돼 하면서 일단 도입하시면 효과 없습니다. 일단 그 문화를 좀 바꾸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효과 같은 거는 저희 그 지난 작년 그 컨퍼런스 때도 저희도 이제 지라랑 그 컴프를 쓰면서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다른 툴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툴을 고민하실 바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지라랑 컴프를 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1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런 필요가 별로 못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규모 점점 커지실 거잖아요. 그럼 관리 필요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툴 도입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라랑 컴플레인스랑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거의 컴플레인스를 개발자가 그냥 위키 용도로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다른 방법들을 보니까 지라랑 연동이 되고 그래서 지라에 대한 뭐 이슈 트래커나 히스토리를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젝트가 뭐 나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획자에서 프로젝트를 지라에서 생성을 하면 그 지라에 딸린 또 QA팀에서 QA팀 프로젝트로 뭐 A 프로젝트 QA용 해서 따로 이슈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랑의 연결 조건은 없어요. 따로 뭐 기획 있는 프로젝트 들어가서 뭐 SB나 사업부에서 주는 문서를 받아야 되고 QA 할 때는 또 QA 프로젝트 들어가서 받아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슈에 대한 거를 또 남기려고 또 이슈 있었던 걸 다 손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컴플레인스에서 뭔가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A라는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 이쪽에 생겼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물려올 수 있는지 그런 기능이 구현을 한지가 아니면 수동으로 다 가서 뭐 지라 번호 쳐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질문을 제가 제대로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단 컴플런스에 어쨌든 지라 이슈들을 이제 갖고 와서 리스트업을 하신 거를 뭐 다른 이런 스페이스나 이런 곳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혹은 뭐 이전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건지. 개발자가 쓰는 거는 컴플레인스만 쓰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기획팀에서 만든 지라 이슈에서 저희가 뭐 댓글도 달고 거기에 자료 공유도 받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컴플라이언스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한다라는 걸 저희가 또 뭐 히스토리 관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관한 뭐 히스토리나 그리고 그 기획팀에서 만든 지라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QA팀에서 만든 그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이슈가 생성이 돼서 거기다 QA 같은 게 또 올라와서 거기서 이슈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솔직히 따로따로 만든 거라서 연관관계가 없는데 컴플라이언스에서 이거 두 가지를 한 번에 긁어 올 수 있는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네. 일단은 그 컴플라이언스에서 지라 이슈를 가져올 때 방법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JQL 쿼리를 써서 써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이슈들을 지라에서 JQL로 만드실 수가 있으면 혹은 지라에서 특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면 그걸 컴플라이언스 페이지에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이 네, 그러면 저희가 생성할 때 그 해당 이슈 관련된 부분에 긁어오는 부분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물려서 올라온다는 리스트업이 자동으로 된다는 그렇죠. 그렇게 필터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지라 쪽에 새로운 이슈들이 생성되잖아요. 네네. 그럼 컴플라이언스 페이지는 항상 현재 생성된 동적으로 이제 지라 리스트들이 올라오죠. 네, 감사합니다. 네.